디자인 세계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만약 무언가가 이상해 보인다면 아마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차량들은 이상한 것이 때로는 불가능한 문제에 대한 가장 지능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것들은 아름다워지거나 속도 기록을 깨거나 자동차 전시회에서 누군가에게 감명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단 한 가지, 즉 결과가 통제 불능의 실험실 실험처럼 보일지라도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보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트럭들이지만 그 역사를 이해하고 나면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번호 8, 폭스바겐 타입 147 프리돌린 1964부터 1974까지 1960년대 독일 우체국에서 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도구는 두 가지입니다. 폭스바겐 비틀은 편지와 소포 더미를 싣기에 너무 작고 폭스바겐 트랜스포터는 일일 배달용으로 너무 크고 비쌉니다. 당신은 그 중간 정도의 것, 즉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만약 당신이 폭스바겐이라면 여기저기서 부품을 가져와 기계적인 프랑켄슈타인을 만듭니다. 그렇게 프리돌린이라는 별명을 가진 타입 147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비틀보다 더 넓고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카르만 기아의 샤시를 사용했습니다. 뒤쪽에는 클래식한 공랭식 박서 엔진을 장착했는데 이로 인해 적재한 바닥을 높여야 했고 이상한 무게 중심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넓은 실내를 제공했습니다. 문은 거대한 슬라이딩 도어였으며 무겁고 서툴렀지만 하루에 수백 번씩 내리고 타야 하는 집배원에게는 완벽했습니다. 차체는 완전히 각진 형태여서 비틀의 곡선과 대조를 이루었고 벽돌 같은 공기역학을 선사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뒷바람이 불 때 겨우 시속 95km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1964년에서 1974년 사이에 독일과 스위스를 위해 6,000대 이상의 유닛이 제작되었으며 대부분은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프리돌린을 보는 것은 현대의 슈퍼카를 보는 것보다 더 드문 일이며 그것이 나타나는 곳마다 어떤 페라리보다 더 많은 시선을 훔칩니다. 프리돌린은 공학이 항상 섹시함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그저 유용함을 추구하며 전설이 되기도 합니다. 제목 번호 7, 템포 바이킹 및 골리앗 GD750, 독일 5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강철도 없었으며 사치를 부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남은 적은 자원으로 도시 전체를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독일은 오늘날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3륜차로 거리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퀴 3개는 더 적은 재료, 더 적은 세금, 더 적은 복잡함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템포 바이킹은 4번째 바퀴를 추가하여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변하려는 시도였지만 조상들의 야생적인 영혼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항공기술에서 물려받은 작은 이행정 엔진을 장착했는데 가속할 때마다 분노한 전기톱 같은 소리를 내며 푸른 연기 구름을 뿜어냈습니다. 모든 것이 물고기 모양의 낮은 코 부분에 압축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엔진, 변속기, 전륜 구동 장치가 같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 결과 거대한 기계 장난감을 타고 있는 것 같은 진동을 느끼는 차량이 탄생했습니다. 연료 게이지조차 없었습니다. 길에 멈춰 서게 될지 알기 위해서는 차를 세우고 탱크에 막대기를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황당하지 않다는 듯 역설적으로 아주 작다는 이유로 이름 붙여진 라이벌 골리앗 GD750이 등장했습니다. 앞바퀴는 하나뿐이었고 뒤에는 적재함이 있었으며 시트 아래에는 작은 이행정 엔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실린더의 각 폭발은 당신의 척추로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단열도 없었고 사치도 없었으며 오직 소음, 진동 그리고 노동뿐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벽돌, 나무 또는 시멘트를 자기 몸무게만큼 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트럭이 파괴되고 좁은 거리를 통과할 수 없을 때 도시 전체를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운전하는 것은 매 코너마다 물리 법칙과 협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신은 회전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제목 번호 6. 모리스 J-타입, 영국 50년대. 만약 50년대에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트럭을 설계했다면 모리스 J-타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차체는 앞으로 녹아내리는 듯한 모습이었고 둥근 전면부, 개구리 눈처럼 툭 튀어나온 헤드라이트, 그리고 귀엽고 순진한 표정을 주는 나누어진 앞 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스러운 미학 뒤에는 꽤 야생적인 운전 경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쟁 후 영국은 경제를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빵집 주인, 꽃집 주인, 우유 배달원, 정육점 주인들은 런던과 산업도시의 좁은 거리에 적합한 작고 저렴하며 기동성 있는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J-타입은 완벽한 해답이었습니다. 겉은 콤팩트하고 안은 실용적이었으며 50년대에 굴러다니던 모든 것들 사이에서 돋보이는 디자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1.5리터 엔진은 앞이나 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알루미늄 호일처럼 얇은 금속 덮개 아래의 캡 내부에 있었습니다. 여름에 그것은 실내를 일종의 이동식 오븐으로 만들었습니다. 운전자는 제품을 배달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 동안 천천히 요리되기도 했습니다. 전면 도어는 외부 슬라이딩 방식이라 좁은 거리에 완벽했고 많은 운전자들은 주행 중에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거의 앞바퀴 바로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전체적인 시야를 제공했지만 보호 기능은 전혀 없었습니다. 충돌 시 당신이 바로 범퍼가 되었습니다. 3단 변속기는 애정 있게 다루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J-타입을 잘 운전하는 것은 거의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실루엣과 근면한 태도로 50년대 영국 낙관주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퀴 달린 오븐이었지만 많은 열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목 번호 5. DKW 슈넬라스터, 독일 1949. 아름다움으로 역사에 남는 차량이 있고 힘으로 남는 차량이 있으며 속도로 남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미래를 30년 앞서가서 역사에 남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DKW 슈넬라스터가 그중 하나입니다. 첫눈에 그것은 바닥으로 녹아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면부는 지붕에서 범퍼까지 하나의 연속된 라인으로 떨어지는데 마치 그것이 유행하기 전에 누군가 공기역학적으로 만들려고 시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슈넬라스터의 진짜 광기는 겉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있었습니다. 40년대 후반 거의 모든 트럭과 승합차는 후륜 구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차축, 중앙 터널, 그리고 적재를 위한 높은 바닥을 의미했으며 장애물로 가득했습니다. DKW는 규칙을 깨기로 결정했습니다. 엔진을 앞에 두고 앞바퀴를 움직였습니다. 화물 승합체, 전륜 구동을 적용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완전히 정상이지만 1949년에는 거의 이교도적인 기계적 이단이었습니다. 그 결정 덕분에 뒤쪽 공간은 완전히 평평해졌습니다. 터널도 없고 이상한 계단도 없으며 공간 낭비도 없었습니다. 적재 바닥은 지면에서 겨우 40cm 높이에 있어서 물건을 싣는 것이 매우 쉬웠고 거의 어린아이 장난 같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마케팅 캠페인이나 거창한 광고 없이 DKW는 현대 승합차 디자인의 매뉴얼을 막 써 내려갔습니다. 엔진은 작았고 2기통 2행정이었으며 조용하지 않았고 환한 금속 벌떼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빠른 짐꾼을 의미했지만 많이 달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놀라운 다재다능함으로 보상했습니다. 픽업, 패널, 미니버스, 캠퍼, 구급차, 심지어 고급 운송 버전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남은 소수의 차량들은 전 세계 수집가들이 찾고 있습니다. 많은 차량이 유럽에서 죽을 때까지 사용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슈넬라스터는 화려해지려 하지 않았고 논리적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오늘날 거의 모든 현대식 벤이 사용하는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녹은 사탕 모양의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제목 번호 마즈 2000 페레스토이카 소련 1988년이었습니다. 소련은 스스로를 재창조하려 노력하고 있었고 그러한 변화의 정신 속에서 민스크 공장은 어떤 서구 제조업체도 감히 그리지 못한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바퀴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몸통 전체가 절반으로 꺾이는 트럭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을 기려 페레스토이카라는 별명이 붙은 마즈 2000은 너무나 급진적인 개념이어서 파리 모터쇼에서 선보였을 때 많은 이들이 그것을 공상과학소설의 모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였고 기능적이었으며 위험할 정도로 앞서 있었습니다. 소련 엔지니어들은 캡과 샤시를 분리하여 이전에 본 적 없는 모듈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엔진, 변속기, 조향장치 등 중요한 모든 것은 캡 아래의 구동 모듈에 들어 있었습니다. 캡은 다른 트럭들처럼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면 전체가 트레일러를 기준으로 회전하여 운전자와 화물 사이의 데드 스페이스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총탄 열차처럼 깨끗한 실루엣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미학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디자인 덕분에 페레스토이카는 당시의 일반 트럭보다 350 입방피트 이상의 추가 화물 공간을 얻었습니다. 캡 바닥은 완전히 평평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상으로 보이지만 80년대에는 순수한 공상 과학이었습니다. 심지어 트레일러에도 조향 바퀴가 있어 이 거의 20m에 달하는 괴물이 가족용 세단처럼 회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미래주의 아래에는 만 디젤 엔진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조차도 그런 경이로운 물건에 걸맞은 엔진을 제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페레스토이카라는 이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건과 모든 낡은 것과의 단절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들이 성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붕괴했고 자금은 사라졌으며 프로젝트는 죽었습니다. 오늘날 소수의 프로토타입만이 박물관에 남아 소련 트럭이 수십 년 뒤에 미래로 도약하려 했던 시대가 있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제목 번호 3 딥코 밀크 트럭 미국 40, 70년대. 만약 당신이 4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미국에서 자랐다면 매일 아침 집 문 앞의 우유 소리는 이 물건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딥코 밀크 트럭은 4대 정도 제작된 희귀한 실험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의 일상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금까지 굴러다닌 가장 이상한 차량 중 하나였습니다. 첫눈에는 짧은 코, 나누어진 앞 유리, 그리고 거의 미소 짓는 듯한 아르데코 그릴 덕분에 친근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광기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딥코는 수백 번의 정차를 해야 하는 경로를 위해 이 트럭들을 설계했으며 그곳에서 배달원은 끊임없이 내리고 타야 했습니다. 매번 앉는 것은 시간 낭비였으므로 브랜드는 급진적인 일을 했습니다. 바로 서서 운전할 수 있는 이중 제어 장치를 설치한 것입니다. 바닥은 매우 낮았고 운전자는 서서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회전식 핸들로 가속하며 앉지 않고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트럭을 운전하는 것보다 산업용 기계를 조종하는 것에 더 가까웠습니다. 장거리 주행을 위한 시트가 있었지만 동네마다 정거장마다 배달원은 사실상 트럭과 함께 걸었습니다. 샤시는 수천 개의 우유가 가득 찬 유리병과 그것을 차갑게 유지하기 위한 얼음 덩어리를 실어야 했기 때문에 초강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속도를 추구하지 않았고 고통을 견디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대개 컨티넨탈 4기통 또는 6기통이었던 엔진은 매우 짧은 기어비로 설정되었습니다. 시속 60km를 넘지 못했지만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디자인이 수십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미션에 완벽하게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딥코는 우연히 예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때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트럭 중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황당한 효율성에 대한 움직이는 기념비입니다. 제목 번호 2 스카멜 스카라브 영국 50, 60년대. 바퀴 달린 거대한 곤충을 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스카멜 스카라브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영국제 기계식 트랙터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둥근 캡, 짧은 꼬리, 그리고 뭉툭한 자세는 장난감처럼 보이게 했지만 그것은 기차역, 부두, 공장에서 트레일러를 끌기 위해 설계된 진지한 작업 기계였습니다. 스카라부의 가장 미친 점은 겉모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당신이 탈 때마다 당신을 쳐다보는 혹처럼 운전석 문에 장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장관은 운전대를 돌릴 때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조향 시스템 대신 캡과 엔진 전체 뭉치가 코너를 돌기 위해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네, 맞게 읽으셨습니다. 회전하기 위해 캡 전체가 기울어지는 배처럼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운전자는 앉아 있었고 오른쪽으로 꺾을 때 주변의 모든 것이 그와 함께 기울어졌습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춤이었고 오늘날이라면 절대로 승인받을 수 없는 강철의 안무였습니다. 하지만 50년대에 좁은 영국의 산업거리에서는 훌륭하게 작동했습니다. 퍼킨스 디젤 엔진은 작지만 끈질겼고 변속기는 불가능한 공간에 트레일러를 연결하기 위한 정밀한 조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스카라브는 수십 년 동안 대건엄에 있는 포드 공장 같은 곳에서 내부 물류의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살아남은 소수의 차량들은 단지 희귀함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운전하는 것이 육지에서 배를 조종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전 세계 수집가들이 탐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차량도 제공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제목 번호 하나, 모리스 FG, 영국, 60년대. 우리는 희귀함의 왕좌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승자는 절반으로 꺾이는 소련 트럭도, 서서 운전하는 배달차도, 회전할 때 기울어지는 기계 곤충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미묘하지만 훨씬 더 지능적인 것입니다. 바로 모리스 FG입니다. 언뜻 보기에 그것은 면도날로 잘못 자른 트럭처럼 보입니다. 캡은 사각형이 아닙니다. 뒤쪽 모서리가 이상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마치 누군가 차체를 깨끗하게 한 입 베어 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모양이 정확히 12각형이었던 옛 펜스 동전을 닮았다고 해서 쓰리페니 비트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울어짐은 미적 변덕이나 디자인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 생존에 적용된 순수한 지능이었습니다. 60년대 영국의 거리는 좁았고 교통체증으로 가득했으며 트럭들에게 치명적인 연석들이 있었습니다. 모리스는 운전자의 눈을 먼저 생각하며 차량을 설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은 직선 벽이 아니라 그 각진 패널에 장착되었습니다. 트릭은 간단하지만 영리했습니다. 운전자가 문을 열었을 때 옆 차선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문은 트럭의 전체 폭 안에 머물렀고 고속으로 지나가는 차가 문을 치고 나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그 단순한 기울어짐으로 수천 건의 잠재적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하지만 FG에게는 훨씬 더 보이지 않고 더 빛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석 창문입니다. 운전자의 발 높이에 거의 맞게 아래에 배치된 작은 유리창을 통해 연석이 어디에서 끝나고 도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좁은 거리에 큰 트럭을 주차하는 것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쉬워졌습니다. 짐작하거나 내리거나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고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연석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카메라와 센서가 그 일을 합니다. 1960년에는 잘 배치된 유리 조각이 그 일을 했습니다. 모리스는 혁신적인 엔진이나 놀라운 변속기를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 즉 캡에서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발명했습니다. 운전자의 눈을 먼저 생각했고 의도치 않게 당시 가장 지능적인 도시형 트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스 FG는 황당함의 왕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최고의 공학이 사물을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앞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임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회전하기 위해 꺾이는 소련 트럭부터 서서 운전하는 배달원, 코너에서 기울어지는 기계 곤충, 그리고 발밑에 창문이 달린 이 변종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차량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굴러다니는 실험이었고 누군가 서랍 속에 넣어두는 대신 감히 바퀴 위에 올려놓은 미친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실패했고 다른 것들은 아무도 모르게 산업을 변화시켰으며 여러 대는 오늘날 안전상의 이유로 승인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역사는 단지 예쁘고 합리적인 디자인으로만 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